오늘은 12차 시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산업혁명입니다. 자, 12번째 시간 다 교과서 노트 다 꺼내주시고요. 자, 수업까지 준비해주시고 지금부터 같이 한번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그림 어떠니? 이게 최근에 미국의 한 미술관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이게 1등을 했어. 근데 이게 1등을 했는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맞아. 이거 그린 게 컴퓨터가 그렸어. AI가.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오디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콜로라도 미술 대회로 우승을 했어. 근데 이게 AI가 그린 거야. AI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예술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의 한 미술 대회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우승을 차지해 놀랐는데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여러분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오페라 공연의 한창의 무대를 섬세하게 표현한 이 그림. 게임 제작자인 앨런 씨가 지난달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출품해 디지털 아트 부분 1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은 일반적인 작품과는 다르다는데요. 바로 AI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설명문을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미드전이라는 AI 프로그램으로 완성했는데요. 앨런은 이런 방식으로 그림 3점을 생성해 대회에 출품했고 그중 1개가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텍스트로 우주에서 오페라 공연하는 장면을 그려줘 라고 입력하면 AI가 저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1등 주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아니 안 맞아요. 나는 이거 1등 줘도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한 두세 명 손 내려주고 고마워. 손 들어서 자 나는 이거 AI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니까 안 된다. 자, 여기가 좀 더 많네요. 고마워. 손 들어서 고마워요. 지금 보니까 안 된다. 여기 좀 많은데 이거 어쨌든 1등이 됐어. 왜냐? 규정에 AI를 그리면 안 된다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없었어. 왜냐면 미술을 누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지? AI가.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 뭐까지 침범한 거야? 그림, 예술까지 온 거야. 선생님이 오늘 수업 주제가요. 언제부터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했을까?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같이 한번. 그럼 인간이 대체 언제부터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했는지 오늘의 주제 이 산업혁명 이때부터 기계가 도입되고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되었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맨 처음 시작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었어. 영국에서요 18세기에 당시에 기계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영국이 처음으로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이 돼? 4차. 4차예요. 오늘 수업에서는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까지 배울 거야. 1차와 2차. 그리고 3차는 뭐냐? 3차는요 선생님 기억이 나.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인터넷 시험을 처음 써봤어. 인터넷. 지금은 여러분 랜선 꽂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어릴 때는 막 모뎀이라 그래서 전화기 선을 꽂으면 인터넷이 됐어.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나우늘이 막 천리야 막 이런 시절, 메가테스 막 이런 거. 이때 처음 선생님 인터넷 처음 알았어요. 인터넷 시장 딱 도입되면서 제 3차 산업혁명이 됩니다. 왜냐? 사람이 필요한 지식을 검색만 하면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그 전에 여러분이 잘 보자. 산업혁명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여러분 공부하다 산업혁명이 뭐지? 궁금해서 뭐 봐야 돼? 책을 봐야 돼. 근데 이때부터는요 인터넷 검색 정보를 사람이 직접 검색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 그런데 4차 산업혁명 AI 시대는 뭐냐? AI 시대는 뭐냐면 이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갖다 줘. 여러분 너네 페이스북, 인스타 하는 친구들 있니? 거의 다. 왜냐면 제가 왜 얘기냐면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 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검색을 하잖아. 그럼 페이스북, 인스타를 이제 구글링으로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글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관심사가 뭔지, 취미가 뭔지를 다 조사해. 왜냐면 여러분이 검색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 조사해. 그걸 어떻게 하냐? 광고 회사한테 줍니다. 그럼 구글 광고 회사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이번하고 미술 전시회 광고를 다 띄워주는 거. 지금 AI가요 여러분을 알아서 조사를 해서
정보를 갖다 주기 싫어했어. 알았어. 이게 4차 산업혁명. AI가 사람을 파악해서 이제 하는.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왔는데 그럼 1차, 2차는 어땠나? 그거 오늘 좀 배워볼게요. 1차를. 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 영국에서 왜 하필이면 영국이었을까? 왜 하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을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1차 산업혁명. 자, 우선 영국이 시작된 이유는요. 자, 여러분, 교과서 154쪽. 혹시 교과서 있는 친구들 한번 펴봐. 154쪽. 없으면 짝꿍하고 보세요. 없으면. 혹시 짝꿍 둘 다 없다. 둘 다 없으면. 자, 교과서 154쪽. 자, 154쪽을 보시면요. 자, 지금부터 잘 봐봐. 154쪽을 보시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 4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교과서 154쪽을 보시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 4가지,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 4가지가 교과 154쪽에 있으면 한번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뭡니다. 4가지. 뭐가. 네, 뭐라고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4개를 한번 써보세요. 4개. 4개나 있거든요. 4개. 이게 없어요? 아, 진짜? 있는데 약간 좀 이유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 4가지. 이게 이유인데요? 아니? 좀 이유가 없네요. 여기서 터져가지고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안 아 보여? 이거 쌤 이거죠? 아니야. 이거 지금 먹는 거. 이거 색이 저기 있는 거야. 있는데 여기 부분만 아, 고마워. 여기가 살짝 여기 하나 보인다. 자, 같이 한번 지금 찾은 친구도 있고 열심히 찾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은 선생님이 수업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실제로 수업한 거에 비해서 수능이나 시험에 더 많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은 선생님이랑 그 학교 선생님이랑 수능 평가한 사람이랑 달라. 그래서 여러분 좀 스스로 공부하실 때가 오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때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4가지 이유를 잘 찾은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교과서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선생님 저 아무래도 어디가 이유인지를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 4가지 이유를 잘 알려줄게. 그러면서 아 이게 이유구나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는요. 명예혁명 때문입니다. 당시에 영국이 찰스 2세를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우리가 직접 정치했다 그러면서 1688년이었어. 이때 명예혁명으로 영국은 빠르게 정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게 170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1700년대 중후반이 어떤 일이었냐면 미국에서는 미국혁명이 일어났고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났어. 그리고 나폴레옹이 유럽으로 수대밭을 만들었는데 영국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서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이 이렇게 치고받고 쌀 때 영국은 조용히 정치적으로 안정이니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인데 잘 보세요. 인클로저 운동 어떤 운동이었냐? 인클로저 운동.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울타리치기. 자, 울타리치기 운동 당시에 영국의 두 작가, 시인이었는데요. 토마스 휴 라이먼한 사람이 인클로저 운동 평가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 뭘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토마스 모가 쓴 글. 양은 온주적 동물이지만 인글랜드에서는 누굴 잡아봅니다? 인간. 여러분, 양이 사람 먹을 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저게 뭘까? 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제는 한 사람의 양치기와 그의 개가 있을 뿐이다. 수많은 땅에 양치기 한 사람 개만 있다. 사람 필요 없다. 그 뜻이야. 인클로저 운동. 어떤 운동이냐? 바로 양치기 운동입니다. 자, 이게 어떤 운동이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영국은 사면이 다 바다야. 그래서 사면에서 바닷바람이 엄청 불어오고요.
우리보다 영국이 아래에 있게 위에 있게 지구에 위에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할까 추울까? 굉장히 춥습니다. 춥고 바닷바람이 맨날 불어. 그래서 영국은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워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털이 어때요? 매우 두껍고 풍성해. 특히 영국의 양모들이 그래서 거기 털이 풍성하다고 한다. 이 영국산 양모가 굉장히 질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영국산 양모가 당시 유럽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이 이만큼 있어. 여기서 뭐 토마토, 감자 이런 거 심으면은 100만 원 버는데 내 땅에서 양을 목축하면은 500만 원 벌어. 그럼 여러분은 양 키울 거야, 농사 질 거야? 안 사줘요 100만 원 버는데? 네 훌륭한 사람인데 백성들 거기서 살려고. 그렇죠 자, 근데 저런 친구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양떼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왜? 양 키우면 너거니까 통보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 땅 주인들이 잘 봐봐.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에서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소장농. 여러분, 국어 시간에 동백꽃에서 배웠죠. 소장농은 자기 땅이 없어. 그래서 주인의 땅을 사서 제가 여기 땅 좀 빌려서 1년 동안 농사 지을게요. 그래서 100만 원 하면은 너 50, 나 50 이렇게 나눠가는 소장농이야. 자, 이제 소장농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땅에다가 이제 뭘 치기 시작한다? 양. 난 여기다 농사 안 져. 물타를 쳐서 여기다가 양을 키울 거야. 너네 이제 가. 그래서 여기 농사 짓던 농민들이 다 쫓겨나니까. 쫓겨나니까 얘네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이때 얘네가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 도시였습니다. 이때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야, 우리 가족,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때 갔던 곳이 도시였어. 왜냐면 도시에는 이때 공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농촌을 떠난 농민들 뭐가 된 거야? 노동자가. 근데 문제가 있어. 이때 농민이 세 번째로 도시를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자.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었어. 노동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증가할까 낮아질까? 왜 낮아져? 맞아. 사람이 넘쳐나. 공정주의 이런 거야. 자, 시급 10,000원에 100명 모집하겠을 때 뭐 5,000명 물려갖고 10,000원인데 5,000명 물려야 돼? 한번 8,000원 내려볼까? 8,000원 내리는데도 100명이 넘기지 전에 더 내려도 되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넘쳐나니까 점점 임금이 줄어드는 값싼 노동자들이 풍부했어. 그래서 공장주의들이 마음껏 공장을 만들어도 노동자가 넘쳐납니다. 세 번째, 영국은요 산업혁명에 필요한 철, 석탄, 산업혁명에 꼭 필요했던 재료가 석탄 등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당시 철과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했는데요. 철과 석탄 등 영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산업혁명에 필요한 재료들이 풍부했다. 지금 보시면 뭐가 석탄이게? 하나는 석탄이고 하나는 철광석이거든요. 철의 원료. 아래가 털이죠 맞습니다. 위에가 석탄이고요. 아래가 철광석입니다. 저 석탄을 불을 시키면 불이 타는 돌이고요. 아래 철광석을 저걸 뜨거운 물에 녹이면요. 불순물, 이제 다른 흙이나 모래 같은 성분은 다 빠져나오고 철만 남아서 그걸로 만든 게 이런 철. 그래서 이런 자원이 풍부했고요. 마지막, 여러분 생각해보자. 내가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물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근데 이때 영국은 그 물건을 무한대로 만들어도 무한대로 팔 수 있었어. 왜냐? 이때 식민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때 영국의 식민지, 영국의 이때 별명이 뭐였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서. 왜냐면 저기 보이는 빨간색이 다 영국거였습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구 한번 보면 다 영국이랑 다 비쳐.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식민지가 엄청 많았어. 그래서 이때 원료를 값싸게 공급하고요. 공장에서 필요한 재료는 식민지에서 엄청 싸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만든 물건은 맨날 판매할 수 있어. 시장 판매. 그래서 영국은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이러한 이유로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다. 네 가지 이유 잘 기억해 주세요. 왜 하필 영국인가? 그러면 네 가지 이유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써볼게요. 그러면 산업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냐? 전개를 볼 건데요. 선생님 지금부터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는 1차, 2차,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로로 하나, 둘, 세 칸. 세로로 하나, 둘, 셋, 네 줄. 세 칸, 네 줄짜리 표를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1차와 2차. 자, 우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인데요. 1차부터 2차까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요, 18세기에 시작됩니다. 어디서 시작됐다? 영국. 맞아요. 18세기에 주도. 어떤 나라가 주도했냐면 영국이 주도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 기계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면서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이때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 산업혁명의 동력이 뭐였냐? 원동력, 연료가 뭐였냐? 아까 영국에 뭐가 풍부했다? 천연자원. 그 중에 불을 붙이고 막 타오르는 불이 하나 있었어. 맞아, 석탄이었어. 이때 영국은요, 석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했고요. 이때 석탄으로 어떤 기기를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었어. 증기기가. 근데 저거 배우네, 증기기가. 기술 시간에 하나? 저 맨날 배웠어? 자, 잘 보세요. 자, 증기기관이 뭐냐?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증기기관이 올린데 여기에 석탄을 넣어. 석탄에 불 붙인 석탄이 어떻게 돼? 타. 그러면은 이 석탄 위에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어떻게 되지? 수증기가 돼. 그럼 이 수증기가 이 칸에 가득 차는 거야. 그럼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점점 팽창하고요. 이 팽창한 힘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거야. 운동의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럼 얘가 들어 올리는 순간 이 힘을 이용해서 원하는 작동을 시키는 게 증기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당시에 물건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기체의 압력을 이용해서 증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증기기관인데요. 여러분, 수증기 힘이 매우 강할까? 아니요. 좀 한정적이죠. 왜냐면 수증기 물의 그 증기만으로 기체의 팽창만으로는 좀 에너지가 좀 딸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어떤 걸 주로 만들었냐? 간단한 산업, 즉 기계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래서 이때는 저게 보이시는 연직물 공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기계가 반복 정도로 딱 그냥 반복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있어서요. 저렇게 지금 보이시면 면직물이 있는데, 면직물이 뭐냐면, 자, 면직물이 뭐냐면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이게 면직물이야. 옷을 만들기 전 면이 기인 상태, 이게 면직물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면직물 이거 옷가 뭘로 만들어? 실이야. 이거 실을 어떻게 하냐면 실을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이거 무한 작업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 끔찍하죠. 실을 언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언제 이러고 있어. 이거를 기계가 단순하게 세로로 가로 세로로 이 힘이 간단한 힘이 증기기관이면서 이러한 면직물 공장을 만들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산 양모는 세계 최고의 품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에 옷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산 면직물이 불티나게 팔려고요. 영국은 석탄을 이용해서 면직물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유럽에 전파돼요. 유럽 애들은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다른 동력 장치 하나 만듭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영국에서 먼저 기술이 개발돼서 이거를 금방 벤치마킹해서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면은 힘을 바꿀 수 있구나. 이 원리를 터득했고요. 두 번째는 이 2차 산업혁명이요. 19세기부터 20세기가 2차 산업혁명이거든요. 19세기, 20세기, 19에서 20세기가 2차 산업혁명인데 이때 이 자원을 에너지로 쓸 수 있었죠. 지금도 이걸 쓰고 있어. 자동차 뭘로 굴러가네? 기름, 석유. 이때 인류가 석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석유를 내가 땅에서 파서 팍 나왔어. 불 붙이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터져요. 근데 선생님도 찾아봤는데 석유를 막 뿜었을 때 검정색이 액체잖아. 엄청 뿜었잖아. 이거를 휘발유 봤어? 휘발유 못 봤어? 휘발유 주유할 때 꺼내서 막 밖에 쏘면 절대 피가요. 그리고 그냥 피티병 같은 데 써보면요. 휘발유 약간 되게 맑은 액체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석유에 불순물이 되게 많아요. 흙이나 모이랑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그 찌꺼기를 만든 게 아스팔트야. 석유 걸러내고 그 찌꺼기는 아스팔트가 되는 거고 거기서 순수하게 걸러낸 기름은 휘발유, 경유를 쓰고 있어요. 자, 이때 인류가 그 불순물을 걸러지는 걸 개발한 거야. 그래서 순수하게 기름만 뽑아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이때 만든 게 뭐냐? 내연기관이야. 내연기관인데요. 연, 안에서 연기가 난다 그 뜻이야. 내연, 안내자의 연기나 연자야. 그래서 안에서 연기가 나도록. 연기가 나려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 태워야 돼. 이때 뭘 태우냐? 그 기름을 태우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 자동차 엔진의 원리입니다. 이게 내연기관. 지금 자동차 원리가 이거야. 휘발유 자동차. 자, 어떻게 하냐? 노란색이 기름이야. 기름을 넣어. 그럼 기름 점점 차겠죠? 그럼 얘가 내려가면서 기름을 가득 차. 피스톤 안에.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 스파크가 일어나서 기름을 불태워버려. 그럼 기름이 빵 하고 터져. 기름이 그럼 뭐가 돼? 연소가 되면서 뭐가 돼? 액체에서 기체가 돼. 그럼 이 안에 그 기름이 진짜 빵 하고 터지면 기름이 촥 기체가 된 거야. 그러면서 힘이, 밀어내 힘이 생긴 거지. 폭발했으니까. 그 폭발한 힘으로 얘를 밀어내.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이게 바퀴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 힘이.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요. 피스톤 도구를 이용해서 기름, 내연기관을 만든 건데요. 증기랑 기름이 진짜 많이 폭발하는 거야. 뭐가 힘이 더 세? 이게 훨씬 힘이 셉니다. 맞아. 맞아. GDI 엔진 원리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연기관을 이용해서요. 당시 2차 산업혁명은 철강, 그리고 철로 이용한 제철 건조, 그리고 기계, 그리고 석유화학 등 더 발전된 석유화약, 석유화학 등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런 대형 공장, 힘이 매우 필요한 대형 공장 같은 걸 저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는 어디냐? 여러분 유명한 자동차 회사 뭐 있어? 한국. 어? 한국이요. 자동차 회사. BMW. 맞아. 벤츠. 또 근데 포르쉐, 현대,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드. 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딱 세 개 얘기해줄게. BMW, 아우디, 벤츠. 어디 거게? 한국. 이때 독일이 저런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어. 그래서 지금의 그 유명한 자동차에서 전통적으로 BMW, 아우디, 벤츠 이런 데가 이때 만들어졌어. 얘네가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차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아메리카. 맞아, 포드. 자, 이때 아메리카가 당시에 2차 산업혁명을 이끌면서요 매우 큰 발전을 했고요. 매우 큰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둘이 뭔 차이냐? 얘는 1차 산업혁명 때 연료가 뭐였다? 석탄이었다. 그리고 얘네는 증기가 이용했고요. 2차 산업혁명 때는 에너지가 뭐였다? 석유. 이때는 내연기관이었어. 이거 차이점 잘 중요해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 더 훨씬 힘이 들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영국은 어떻게 됐냐? 영국은 이거 약간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영국은 1차 산업혁명 때 수많은 공장과 기계를 만들었잖아. 근데 막 미국이 내연기관 만들어서 공장 더 큰 거 만들고 더 좋은 거 만들었어. 이게 영국인들 고민해. 뭘 고민했게? 맞아. 공장은 이미 다 만들어놨어. 이거 부시면 아까워. 그러니까 안 부시자니 우리 기술이 늦춰져. 이거 되게 고민인 거야. 실제로 영국이 딜레마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영국은 20세기까지 여러분 저희 반대면 저 펴지는 거 저거 뭐라 그래? 불 펴지는 거. 가로등. 영국은 19세기 후반까지 가로등을 가스로 폈어. 이미 영국 거리만 가스불로 켜는 가로등 다 만든 거야. 근데 다른 데 전기를 이용해서 가로등을 만든 거야. 전기를 이용한. 영국이 이 가로등 이미 만든 거 다 없애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다면 방역재단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영국이 딜레마였어. 여기에 빠졌고 당연히 독일과 미국은 파리 기술을 흡수해서 발전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시대에 따라 진짜 빨리빨리 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대에 따라서 되게 빨리빨리 발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학습목표 이제 딱 한 줄만 쓰고 끝낼게요. 끝났어. 자, 그럼 산업혁명의 결과가 뭐냐? 다음 시간에 결과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세 번째, 마지막 결과. 자, 산업혁명. 여러분, 공장 누가 만들게? 사람이 만들어. 개인이 만든다. 그 전까지 여러분 모든 국가의 경제적 권리 누구였게? 개인이었을까? 국가였어. 국가나 영주가 강화다. 뭐 국가에서 만드는 하여튼 뭐 생산될 수 있는 뭐 산업품, 뭐 수공업 이런 거 다 국가 소유였어. 근데 이게 자유주의와 함께 누가 들어간 거야? 개인이 공장 만들어도 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자본주의 경제가 생성됩니다. 자본주의, 즉 이때 자본주의 경제가 수립돼. 자본주의 뜻이 뭐냐면 자본, 경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자본인데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여러분에게 자본이 있나요? 여러분 자본 있어 없어? 용민이한테 자본이 뭐 있어? 그럼 맞아. 만약에 여러분이 1,000원이 있어. 이 1,000원으로 어딘가 도매상에 가서 물건 한다면 2,000원이 팔았어. 이게 자본이잖아. 즉 자본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야. 재화라고 해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을 여러분 돈 버는 게 나쁜 짓이야? 아니야. 돈 버는 건 개인이 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야. 이걸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야. 도박으로 돈만 버는 좀 그렇지. 자, 자녀를 생각해요. 자본주의란 돈 버는 수단이 개인한테 있고 돈 버는 행위가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는 거죠.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포식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볼 건데 남은 시간 뭐 할 거냐? 잠깐 여러분의 생각할 주제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어. 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알렸던 사건이 뭐였냐면 2016년이었습니다. 이세돌 부단이랑 누구랑 같았게? 알파고랑. 이때 선생님도 기억나? 절대 누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냐면 알파고가 절대 못 이긴다. 왜냐면 바둑은 정말 수만 가지 수가 있다. 컴퓨터로는 이거 못 이긴다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4대1로 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세돌 부단 말고 컴퓨터를 이긴 바둑 기사 있게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알파고 바둑 안 둬. 왜냐면 이제 숨었다고 생각해. 이제는 바둑은 인간이 도저히 컴퓨터 못 이긴다 이게 결론이 났어.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 컴퓨터가 저 정도로 사고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마도 수많은 직업이 새롭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 이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가정용의 보급용을 만들 거야. 한번 볼게요. 5만 달러가 얼마예요? 2천만 원.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기업 테슬라가 사람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누군가의 조종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을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테슬라가 밝힌 야심 작품입니다. 유재복 제보입니다. 수줍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무대에 등장합니다. 꿈과 전설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팔다리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총중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정도로 짧은 소개 시간을 마쳤습니다. 동력을 공급하거나 안전을 담보하는 외부 전선이 없기에 특이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공중 제비까지로는 다른 로봇과 비교하면 초보 수준이라 평가합니다. Now, there's still a lot of work to be done to refine Optimus and improve it. Obviously, this is version 1. 테슬라의 계획은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공장 등에서 사용할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려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지금 로봇의 5분의 1 수준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Expected cost much less than a car. So, I would say probably less than $20,000. 자 여러분, 만약에 저거 로봇 판매가 시작됐어.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요. 2천만 원. 그거 살 돈이 없어요. 감사 안 돼요. 아니 만약에 나중에 막 연봉 한 5천 6천 돼.
안 사요. 할수 있는 능력이 돼. 안 사요. 할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겠다. 안 사요. 로봇 산다. 집안일 하지. 오, 내가 치웠으면 좋겠다. 손 내려치고. 난 그래서 저는 로봇 별로다. 왜? 감시당하는 거. 나 자동차로 자동차 할부를 지금 여자친구 만나면 너는 할거 아니야. 아니 나만 의미로 생각하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와 봐. 자, 나 해보자. 화장실 샤워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와 봐. 존재도 없지. 저게 최근에 이제는 왜 그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AI가 막 사람들 지배하고 그런 거 공부 영화, 일세 영화 중에 이제는 저런 시대가 온 건데 여러분 저 로봇이 등장하면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 같아요? 쌤이요. 나? 근데 나도 솔직히 AI 시대가 노래돼서 교사가 없을 직업으로 이렇게 뽑혔었거든? 뽑혔었어. 근데 코로나 이후로 그 생각이 다 바뀌었어. 코로나 때문에 교사가 필요한 직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다 바뀌었어. 왜 그렇게? 여러분 봐봐. 여러분 코로나 때 수업 뭘로 배웠어? 온라인으로 집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배웠잖아. AI 시대 교사가 사라질 이유는 단 하나야. 예측했다는 거는 수업을 이제 누가 하면 돼? AI 형태.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자. 줌 수업 나 진짜 열심히 잘 들었다. 나 줌 수업 자지도 않고 진짜 선생님 한번 꼬박꼬박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 들었다. 저요. 그게 맞네. 이 정도면 나 들어. 저 비디오 지금 너랑 내가 들어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만 남자애들 같이 룰이 나오고 있는데. 나 생각보다 많네. 선생님이 왜 그랬냐면 솔직히 선생님도 줌으로 나도 그 교사들끼리 뭐 수업할 때나 연수 듣고 선생님도 솔직히 나도 가서 들을 때랑 줌으로 들을 때랑 집중력이 확 떨어져. 그래서 아마도 교사가 없어지고 필요한 이유는 온라인이나 줌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코로나 때 느꼈어. 줌으로나 온라인 했더니 학생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구나. 비청구 저하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사회식으로 살아왔어.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느꼈어.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이 왜 필요한지를 좀 많이 가정에서 뼈저리 느꼈다 하더라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학교가 약간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도 배우고 보육한 장소기도 하잖아요. 낮에는 여기서 여러분이 학교가 이제 안전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알려지게 되면서 교사는 안 사라질 것 같다.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교사 말고 또 뭐가 사라질 것 같아요? 가정부 맞아. 그렇지. 저런 게 그럼 가정부가 있을 수가 없지. 필요가 없지. 선생님도 집에 지금 로봇 청소기가 있거든. 너무 이뻐 로봇 청소기. 혼자. 그게 대리기사도 없어질 수 있어. 테일러 맞아. 노동자는 경찰. 얘들아 잘 보자. 노동자들도 사라질까? 아니요. 네. 그치. 사라지는 직구도 있을 거야. 반면에 오히려 뭐 로봇을 관리한 노동자는 사라질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AI 시대가 오면서 사라질 직업, 새로 생길 직업들 이런 게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전기 먹고 살지. 잘 봐봐.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해주고 싶은 말은 선생님은 솔직히 나는 지금 내가 교사가 됐는데 선생님 교사 빨리 된 거에 아니고 좀 늦게 됐어. 또래에 비해서 선생님이 30살에 교사였거든요. 선생님 20살 20대 때 내 기억은 대학교, 군대, 노령팀 고시밖에 없어. 내 기억은 나 진짜 20대를 노령팀에서 고시방에서 고시생활하면서 보냈거든. 나는 공부만 엄청 했어. 근데 나는 왜 이랬을까? 그때 20대 후반에 왜 그랬을까 평가하면 솔직히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 없이 살았어. 여기서 말하는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 같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떤 거냐면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게 컸어. 왜냐면 여러분 봐봐. 내년에 여러분 몇 학년? 3학년? 3학년 졸업하면 몇 학년?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뭐 대학 가시면 대학 가고 취업할 면 취업하겠지만 선생님은 무슨 이런 친구도 있겠지.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나는 대학에 들어왔거든.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냥 선생님한테 역사가 좋아서 역사 관련된 과를 들어왔고 그냥 시간을 보니까 3학년이 됐어. 3학년이 됐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학년이 흘러가서. 근데 거기서 또 문제였어. 4학년 졸업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
내가 받은 자격증, 역사교사 자격증 하나야. 이걸로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때부터는 알아서가 안 되더라고. 내가 다 준비를 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교사가 된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솔직히 역사가 재밌어. 그래서 역사가 재밌어서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 희망을 갖고, 두 번째는 역사밖에 못해서. 왜냐면은 다른 직업을 하려면은 영어, 컴퓨터 막 이런 자격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해. 선생님 그 지금도 내가 나는 좀 약간 내가 안타까운 게 우리 선생님도 대학원 가서 막 연구하고 싶거든. 근데 선생님은 죽어도 어디 대학원은 못 가. 아, 죽어도는 아니지. 지금 상태로는 못 가. 서울대 대학원 절대 못 가. 지금 상태로는. 왜냐면 서울대 대학원은요 영어 실력을 봐. 영어 시험 따로 봐야 돼. 선생님 공부해야 돼. 그래서 많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막 친구들 막 대학원 간 친구들 보면은 막 토익 토플 막 봐서 가는 친구 있거든. 근데 나는 아직 그게 안 돼. 영어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좀 느껴. 아, 내가 조금 여기서 피해를 보는구나. 이게 내가 그러면 생각 없이 살았던 게 나한테 지금 돌아올 거는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지금 여러분이 막 얘기했던 직업이 사라질 거야. 또 반대로 어떤 직업이 생길 거야. 그렇지, 뭐 로봇 관리 또 뭐 있을까? 프로그래머,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코딩 교육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코딩 교육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전망이 밝은 코딩이야 지금.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언제 느꼈냐면 20대 초반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밥 먹잖아. 이제 고등학교 때 동창들끼리 모여서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여기서 뭐하냐 하면은 그런 직업이 있었어? 라고 처음 듣는 직업 되게 많아. 그런 회사가 있었어? 거기 뭐하는 회사라면서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직업이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미리미리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시고 과연 이 직업에 내 미래 전망이 있을까? 어떤 분야가 나와 봤을까? 그것도 좀 찾으면서 여러분의 길을 잘 개척하시고, 절대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안 돼요. 언젠가 그게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뭘 해야 될까?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노트, 나 노트 검사했지?